수학상 05 2차 방정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안 열고 이것도 키지 않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겠다고 그랬네.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안 빠겠다. 개념집 2차 방정식. 그리고 수학 3과정은 선생님이 앞반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제일 오래 걸려요. 보통 다른 과정은 짧은 건 8주, 10주, 12주 이렇게 있는데 수학 3만 14주가 걸려요. 참고하십시오. 네, 그게 가장 배울 내용이 많고 중학교 때 대수 파트에 심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즉 학생들은 수학상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요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자, 문제를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ky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5라는 2차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2차식이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보이는 2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요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되는데 여기에 1차식이 들어간대요. 1차식이라는 것은 x, y에 관한 1차식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냐라는 것이 위에 있는 개념의 제목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은요 다른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의 문제는 책마다 방법을 한 3-4개로 푸는 문제집들이 되게 많아. A로 푸는 방법, B로 푸는 방법, 막 인수분해 억지로 해서 푸는 방법, 막 판별식 써서 푸는 방법, 요렇게 이럴 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풀이가 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문제집을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애들이 A로 풀었는데 요번에 안 돼요. B로 풀어놨네. 답지에 막 요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풀면요 무조건 다 풀려요. 100% 풀리는 방법 하나만 가르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x든 y든 내림차순으로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후에 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D의 D는 0이라는 요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우선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묻자 x 플러스 y라는 식이 있어요. 얘 1차식 맞습니까? 얘 1차식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때요? x 플러스 루트 4y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은 1차식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얘 1차식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식을 볼게요. x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7y 플러스 8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얘는 1차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무리식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1차식이 아니라 루트 속에 탈출해서 못 나오지? 루트 속에요 변수가 들어있으면 전부 무리식이에요.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예요. 요런 꼴 혹은 요런 꼴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지 절대로 요런 꼴로는 인수분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와 선생님 얘 무리식 아닙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 녀석은요 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지.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루트 밖을 탈출해서 2y로 벗어날 수 있어요. 즉 x 플러스 2y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1차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바로 이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우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랬는데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야지. x의 제곱 있고 x항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배의 2y 플러스 3x라고 적어야지.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식이 ky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x 아니고 ky의 제곱 플러스 아니구나. 마이너스 8y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x에 관해서 예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짓을 한대요? 판별식 D를 만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을 가지고 판별식 D를 만들려고 했는데 와우!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네? 2의 배수일 때는 판별식 D 말고 4분의 D 공식 써도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D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래서 k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식을 다시 어떻게 하래?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얘는 y에 관한 몇 차 식입니까? 2차 식이에요. 맞습니까? 이 2차 식에서 다시 판별식 D를 한 번 더 추출해서 0이라고 놓고 풀래?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요. 펼치겠습니다. 마이너스 ky의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즉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4 마이너스 k의 y의 제곱 플러스 20y 플러스 4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어. 그런데 다시 이 식에서 뭔 짓을 하래요? 두 번째 판별식 D를 쓰래요. 근데 요번에도 또 봤더니 또 뭐야? 2의 배수지. 그러므로 또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네요. 4분의 D 공식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C를 요 앞쪽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좀 어디 선생님 잘못했는데 20 어디서 잘못됐을까? 선생님 혹시 계산상에 실수 있니? 어디에서 틀렸지? 계산상에 실수가 있는 걸로 뜨는데 아씨 어디서 틀렸을까? 요거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2를 제외하면은 아닌데 이건 의미가 없는데 제곱하니까 문제를 잘못 적었나? 잠시만요. 선생님 뭔가 안 맞는데 어디서 틀렸을지. x의 제곱 저기서 틀렸구나. 네, 못 찾았지 너희들. 예, 여기 플러스 6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되고 있지. 죄송해요. 지워라. 볼펜으로 쓰지 않길 바래. 이 녀석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다시 간다.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판별식 4분의 D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적었어. 그래서 요식을 정리했더니 4y의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ky의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가 됐네요. 결국 4 마이너스 k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뭘 하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판별식 D를 한번 또 쓴대요. 자, 얘도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런데 이 값이 최종적으로 뭐와 같아야 된다? 0과 같아야 된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식 정리해 보니까 4 마이너스 16 플러스 4K는 0이다. 결국 4K는 12, K는 3이다 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엄청 쉽지?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보는데 2차 시기, 두 1차 시기 곱으로 인수분해돼 라는 문제 나오면 딱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 어떻게 풀이한다? 시작!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뒤에 D는 0 얘만 기억하고 그대로 푸시면 돼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뒤에 D는 0이라는 요 개념만 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왔지. 왜 저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 D를 했어요. 요 내림차순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첫 번째 D를 했어. 이 D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요 D의 수학적인 의미, 요 녀석은 어디 안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루트 속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맞습니까? 판별식은 원래 루트 속에 들어가는 식이지? 그래서 얘를 구하면 얘가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루트 속에 들어가는 식은 반드시 1차식이 되기 위해선 무슨 꼴을 지녀야 된다? 완전 제곱식을 지녀야 된다요. 그런데 얘가 2차식이거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요.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두 개로 보통 인수분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x 플러스 1이 됐다면 얘도 x 플러스 1이 돼서 제곱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이 맞아?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근이란 얘기예요. 중근 무슨 개념이에요? 판별식 D는 0이야. 얘는 루트 속에 들어가는 값인데 그 루트 속에 들어가는 이 녀석이 0이라는 얘기는 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 배워보도록 하자. 자, 2차 방정식 이론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수능에 보통 출제되는 개념 중에 하나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뒤에 가서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 아래에 보시면 좀 확대할까? 좀 더 확대할까? 당구장이 있을 거야. 아래쪽에 당구장이 있는데 예, 두 번째 당구장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구장 이용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확실히 0이 아닌 2차 방정식의 두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좀 잘린 것 같다, 글자가. 슉. 아, 예.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군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나 만들 수 있는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죠?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오! 얘도 두 군이 알파, 베타고 얘도 두 군이 알파, 베타니까 두 개는 같은 방정식이겠네.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표치하겠다. 전개해야겠다. 그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개해놓고 똑같겠네 라고 들여다봤더니 이런 된장. 얘는 x제곱 앞에 a가 있는데 얘는 x제곱 앞에 1이 있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래서 야 얘랑 똑같이 맞추고 싶어.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한다? A로 나눈다. 나눌 수 있는 근거는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 때문이야. 양변을 A로 나누면 얘는요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알겠네? 와, 이제 얘랑 얘는 둘 다 두분이 알파, 베타인 똑같은 방정식이야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비교해 봤더니 와, A분의 B랑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겠네? 그죠?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게 보이는 플러스 A분의 C하고 요게 보이는 플러스 알파 베타는 같겠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A분의 C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줄여서 근계관이라고 불러요. 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얘들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에 뭐였어? 근이었지. A, B, C는 이 2차 방정식에 뭐였어? 계수였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 하는 것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지우고 우리요 맨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드디어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a는 0이 아니다 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면 첫 번째 공식 뭐예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a분의 c.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세 번째를 배우지만 보통 일반 학생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세 번째 근계관 공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뭐냐면요, 두 분의 차 공식이에요. 근데 이 차는 앞에 큰 거, 뒤에 작은 거 오면 상관없지만 또 이게 바뀌면 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부호가 바뀔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절대값 쳐주는 거야, 차를 구할 때는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 얘들아. 첫 번째 공식 보면 분모가 뭐야? A야. 두 번째 공식도 분모가 뭐야? A야. 그럼 세 번째 공식도 분모가 A가 와야 되겠지? 근데 얘가 절대값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A는 A인데 절대값 A가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 보이죠? 그리고 이제 분자에 오는 식은 뭐냐면요,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옵니다. 이거 외우기 쉬워 어려워? 쉽지? 왜? 근의 공식에서 계속 나오던 일부분이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짝수 공식도 있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때 앞쪽에 반드시 2라는 숫자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완벽 암기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2차 방정식 이론 중에 하나야. 자, 지금부터 우리요 각 줄에 두 번 이렇게 읽고 갈게요.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 베타는 a분의 c.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번 더 3번 시작.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공식 알아두셔야 돼요. 얘가 고등학교에선 시험에 나와요. 좀 어렵게 내고 싶은데 근데 이 공식을 모르는 애들은 진짜 힘들게 풀고 있어야 해. 자, 그럼 너희들이 1번, 2번 공식은 확실히 알겠고 3번 공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공부를 해봐야겠지? 자,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당구장 중에서 두 번째 당구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선생님이 먼저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그냥 제곱과 같아지지. 왜?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그런데 얘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근계간 공식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만으로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저게 되려면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얘 제곱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c 이렇게 써줬어요. 결국 얘를 계산하면 통분해서요. 얘는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냐? 제곱 말고요. 그냥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거야. 원래 제곱 벗겨지면 이건 필기하지 말고 설명만 들어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얘는 절대값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힘을 없애버리는 역할이 있어. 야,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데 왜 뿔마요? 사라져라! 뭐 이런 마법의 기호야. 그래서 이런 기호가 의미가 없이 양수만 남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이런 개념이 있죠. 루트 a의 제곱 나오면 얘 무조건 어떻게 바꿔서 푸는 거다? 절대값 a로 바꿔 푸는 겁니다. 라고 있지.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게 되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옆에 아까 뭐가 붙어 있었어? 절대값 a분의 2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붙어 있었죠? 자, 네 번째 개념에서는 바로 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이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해보쇼 라고 하면 원래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 라고 정리되죠. 자, 그런데 분자 있는 식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구나. 분자 있는 식 어때요? 4 공통인수로 묶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그래서 2로 나오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됐나요? 지워도 되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맨 위에 있는 당구장 요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건요. 사실은 두근의 합과 곱에 대한 근계가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야. 전부 뭘 얘기하고 있어? 계속 두근의 차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근의 차라고 했죠. 이 녀석은 뭐라고? 두근의 차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두근의 차구나. 그런데 이 두근의 차는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야.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봤더니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야. 그 얘기는 뭐예요? x축이라는 것은 y는 0이라는 식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지. 이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냐면요. 이런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 함수가 x축을 잘라내는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런 걸 너희들한테 묻는 거야. 야, 이차함수가 x축을 잘라내는 선분의 길이 구해봐 라고 하면 너희들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구나. 즉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라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출제자가 이와 같은 문장을 줬을 때 우리는 뭘 떠올린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떠올려야 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빠른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얘가 훨씬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자, 보자. 우리가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만나는 2차 방정식 문제의 대부분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가 80% 정도 돼요. 그리고 x제곱 앞에 뭐 3, 4, 5 루트 붙어 있고 i 붙어 있고 이런 문제 유형이 한 20% 정도 돼요. 와, 80%나 되는 유형에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라고요? 1이에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항상 뭐로 시작해요? a분의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a가 뭐야? 1분의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1분의 이렇게 써주고 다시 계산하면 너무 시간 낭비지? 그래서 빠르게 생각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이에요. 맞니? 너희들이 그 옆쪽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여요? 이 식이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식이었거든.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그냥 관찰해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도 있고 알파 베타도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어떤 경우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되겠습니까? 고로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차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요. 얘가 훨씬 사실은 유용하다입니다. 볼게요. 1창에서 마이너스만 탁 빼버리면 합자리, 상수항은 자연스럽게 곱자리죠. 그래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풀고 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는 4야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위치로 기억할 거니까 1창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제외한 자리니까 합은 4네. 상수항은 3이네. 이렇게 막바로 갈 수 있다야. 여기다 대고 근계감 공식 쓴다고 또 1분의 3은 3이야. 이런 짓거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치로 탁탁 쓰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녀석 얘기해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일까? 마이너스 5예요. 왜냐면 얘는 플러스 5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할 때는 마이너스 5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알파 베타는 몇일까? 마이너스 7이다. 그냥 이렇게 막바로 보고 쓰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녀석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1-알파, 1-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그냥 일반 학생들이 푸는 솔루션. 그런데 가끔 식에 대한 관찰력이 엄청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전혀 다른 풀이로 풀어요.
그 두 가지 풀이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노멀한 풀이, 일반적인 풀이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구하래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는 전개하면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이므로 와, 두 분의 합도 보이고 곱도 보이니까 대입하면 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